네, 미국 중간선거가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다라고 제가 표현드리는 것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지역이 몇 군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종합을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간단히 10초 영어 공부 한번 하시죠. 뭐 공부를 할 것도 없습니다. 단어 3개 짚어보는 겁니다. 먼저 wave, 파도라는 뜻이죠.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물결을 뜻합니다. 다음은 ripple이라는 단어입니다. 잔잔한 물결을 뜻합니다. 이어서 쓰나미, 이건 그냥 쓰나미 하면 다 아시죠? 자,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의 키포인트 3개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 3가지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셋 중에 과연 공화당이 생각하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퀴즈 1, 2, 3번 중에 어떤 것일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공화당이 당초에 이 호언장담한 공화당의 파도, 즉 레드 웨이브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잔잔한 레드 리플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레드 쓰나미를 낳았을까요? 이게 첫 번째 한번 알아볼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키즈들의 당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 지금 바로 시작할 텐데요. subscribe, 구독 버튼은 누르셨나요? 지금 누르시고 저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파도냐, 잔물결이냐, 쓰나미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요. 네, 2번 레드 리플, 공화당의 잔물결입니다. 설명드립니다. 일단 개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면 먼저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을 차지해서 어렵게 과반을 넘겼고 민주당은 215석이 예상됩니다. 상원은 민주 48, 공화 47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3개 선거구의 향방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하원에서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넘어는 갔으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진셈입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소위 젖잘싸라고 표현을 하죠.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뜻이죠. 사실 졌으면 진 거지 잘 싸운 패배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미국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항상 하원의원 전체 그리고 상원의원 3분의 1을 교체하는 중간선거를 합니다. 주지사도 뽑고요. 역대 이 중간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의 당, 즉 집권당이 이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차 대전 이후에 치루어진 총 19번의 미국 중간선거 가운데 하원 의석의 수를 전보다 더 늘리는 데 성공한 대통령은 1998년 빌 클린턴과 2002년 조지 W 부시 딱 2명입니다. 2번의 예외가 있으니까 100%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2번의 예외는 정말 예외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2번째 임기였던 1998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미국 경제가 그때 워낙 화랑이었고 모니카 루윈스키 사건을 빌미로 한 공화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역풍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석이 강합니다. 그리고 2002년 중간선거는 잘 아시죠? 그 직전에 터진 9.11 테러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서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에 치루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뺏겼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적은 의석 차이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젖잘싸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주던 소위 트럼프 키즈들이 몰락했다는 점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키즈들의 향방입니다. 우선 쇠락한 공업지대의 참상을 보여주는 힐빌리의 노래 작사가 J.D. 벤스가 이 대표적인 트럼프 키즈인데요.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트럼프 키즈는 낙선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상원 선거에서는 의사 출신 트럼프 키즈 메메트 오즈 공화당 후보가 낙선했고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미식 축구 선수 출신 헐셔 워커 이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후보도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지아주 이 다음 달 결선을 치를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는요, 이 주 법상 후보자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즉 그 누구도 과반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아무리 1등이라 하더라도 4주 후에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1, 2등. 참 미국은 이 주마다 법들이 다 틀려서 머리 아프죠? 여하튼 더 골치 아프기 전에 축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밀어준 후보 절반 정도는 승리했고 절반은 떨어졌습니다. 이건 거의 트럼프 키즈의 해산으로 봐도 됩니다. 참 혹 지루하실지 몰라서 5초짜리 보너스 영상 준비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 자신이 지원해준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 모든 공은 내 거고 나에게 있지만 그들이 실패한다면 나는 책임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냐고요? 네, 진짜입니다. 한번 보시죠.
Well, I think if they win, I should get all the credit, and if they lose, I should not be blamed at all. Okay? 참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나라 분위기 괜찮죠? 이 표현의 자유잖아요. 자, 세 번째 포인트로 빠르게 갑니다. 이쯤에서 구독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미국에서는 이 subscribe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죠.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세 번째,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이게 문제입니다. 결론은 비관적입니다. 하나만 먼저 보겠습니다. 북미, 즉 미국과 캐나다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 IRA. 이것 때문에 지금 현대 기아차가 완전히 패닉돼 있잖아요. 이번 선거 후에 공화당이 압승을 하면 이 법안을 고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에구, 공화당이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서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서로 이 수정안을 내더라도 통과시킬 조건이 안 됩니다. 다수당을 되찾은 하원에서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상원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처리하려면 100석 가운데 60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은 이제 민주당과 지금 50대 50이냐 51대 49냐 이 싸움을 지금 하는 처지라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니 이 IRA 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뭘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물 건너갔습니다. 이거야말로 바이든 대통령을 움직여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한국차에 대한 어떤 특정 규정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분명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나한색을 표시하겠죠. 그걸 또 극복해내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진정한 나란 일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솔로몬의 지혜, 그 정도는 있잖아요. 나란 일을 한다고 다니시는 분들. 참 끝으로 이번에 이 민주당이 승리 같은 패배를 했다라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전략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솔로몬의 지혜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이 민주당의 전략, 이거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여우 같은 지혜였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여우 같은 민주당 편에서 여러분들은 뵙겠습니다.